우리 증산 천지대도 채널을 방문해 주시는 도생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이제 그 판박소식 책자에 이렇게 정리한 하감 이중성 선생님의 그 일생 가운데 있잖아요. 그 상제님의 그 성고를 찾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하감 선생이라고 하는 그 제목에 이렇게 이제 그 글이 있어요. 이제 이걸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제 제가 정리한 내용을 좀 읽어 보고요. 그리고 이제 부연 설명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려 볼게요. 이인수님은 상제님의 채백인 성골이 상제님의 따님 교단인 증산법종교 영대의 성묘원에 모셔지게 된 과정에서 이중성 선생께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다는 증언 말씀을 하셨다. 제가 이제 이 인수 선생님을 2016년 4월 20하룻날 21일 날 처음 찾아뵌 이후로 쭉 이렇게 이제 만남을 갖게 되다가 2021년 무렵인 거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 이제 선생님 집에 가서 말씀을 나누던 가운데 이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지금 그 상제님의 채백, 그러니까 상제님의 성골은 어디에 모시져 있냐면은, 지금 그 증산법종교회를 가면은, 증산법종교는 상제님의 그 친따님이신 화은당 강수님 그 선사께서 이렇게 이끄시는, 이제 만드셨고 이끄신 그 교단이잖아요. 거기 가면은 한 10여 기 정도의 전각이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아주 참 잘 이렇게 경례가 잘 짜여져 있는데 그 10여 기 정도의 그 전각 가운데 중심 전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영대라는 곳이에요. 이제 영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 삼청전, 이쪽에 화은당, 오히려 또 천하전, 뭐 이렇게 이제 쭉 이렇게 전각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 영대라는 곳 있잖아요. 그 중심 전각인 영대의 그 성묘원에, 성묘원이라는 것은 성스러운 무덤 이런 뜻이에요. 성묘원에 그 상제님의 채백, 그러니까 상제님의 성골이 거기 모시져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바로 영대가 상제님의 산소예요. 그런 얘기예요. 거기에 이제 모셔져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모셔지게 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누가 하셨냐면 바로 하감 이중성 선생께서 하셨다는 얘기예요. 이제 제가 2013년에 먼저 교단에서 이제 나온 이후로 그 상제님의 그 산소에 대해서 알게 돼요. 먼저 교단에 있었을 때는 30년 신앙을 했었어도 상제님의 산소가 어디 있는지 알지를 못했었어요. 이제 여기 잠깐 이제 제가 읽어가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나는 옛 교단에 있을 때는 30년 신앙생활 동안 상제님의 채백이 모셔진 산소가 어디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였고 찾아볼 생각조차 하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우스운 얘기인데 그 상제님을 신앙하는 그 신앙인이라면 있지 않습니까? 상제님이 천지일월 부모님으로서 이제 아버지 상제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혈육의 아버지, 혈육의 어머니의 돌아가신 산소를 다 알고 있고, 설날이나 추석 때 참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따라서 당연히 이제 상제님의 신앙인이라면은 신앙하는 초기부터 상제님의 산소, 그리고 이제 어머니 수부님의 산소, 이 산소가 어디이고 하는 걸 알게 되고 있잖아요. 당연히 돌아가신 그 기일에 즈음해가지고 산소 참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당연한 것인데 어쨌든 이렇게 옛 교단에 있을 때는 이와 같은 일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옛 교단에서 하산한 이후 상제님의 유일한 혈손이신 화은당 강수님 선사의 일대기를 그린 화은당 실기, 그리고 이제 법종교의 역사를 말하는 증산법종교 60년사를 읽게 되었고, 이제 이걸 읽은 것이 2013년에 읽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13년에 직접 증산법종교를
이제 찾아가서 거기에 있는 그 도생님들 또 이제 간부 임원님들과의 이제 이 대화를 통해서 여기에 상계님의 채백이 상계님의 성골이 모셔져 있구나. 바로 증산법종교의 영대라는 전각이 그 영대의 그 성묘원의 성묘원이 바로 상계님의 산소구나 하는 것을 이제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그때부터 저도 이제 그 공부를 하고 알게 돼가지고 이제 그 뒤로 저는 쭉 이제 매년 산수참배를 해오고 있고요. 보통 한 1년에 봄, 여름, 가을, 겨울 4번 정도는 제가 이제 찾아뵙는 것 같아요. 상계님의 산소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수부님의 산소는요 멀지 않아요. 고수부님의 산소는 그 제비산 저쪽에 이제 중턱에 저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로 불과 몇 분 거리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산수참배를 해 오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드릴 말씀은 뭐냐면 바로 이 상계님의 그 원래 채백이 맨 처음에 모셔져 있었던 곳에서 다시 이제 그 지금의 그 위치 바로 이제 증산법종교 경내의 제일 중요한 그 전각 중심 전각인 이제 영대에 모시게 되는 과정에서 모셔지게 되는 과정에서 누가 그것에 뭐랄까 결정적인 역할을 했냐면은 바로 이제 하감 이중성 선생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갖다가 이제 2021년인가 그 이인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제 그 사실은 또 그 큰 저한테는 충격이었는데 어떤 충격이냐면 먼저 최초의 충격은 뭐였냐면은 먼저 교단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그 2013년에 그 이전에 30년 신앙 세월 동안에는 상계님의 산소가 어디였는지 몰랐는데 그때 2013년에 바로 이제 그 법종교의 영대 성묘원에 거기에 상계님이 모셔져 있다. 거기가 상계님의 산소다. 이것도 충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정도만 알고 있었었는데 또 세월이 쭉 흘러가지고 2021년 그 무렵에 이인수 선생님으로부터 이제 상계님의 채백이 거기로 모셔지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또 하갑 이중성 선생이었다. 이 내용도 이제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때도 좀 충격이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 판박소식 책자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74쪽에다가 직접 이제 사진을 게시해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그 증산법종교 영대의 성묘원 해가지고 증산 상계님의 채백이 모셔져 있다. 이렇게 이제 제목을 달아가지고 이제 사진 2장을 여기다 이렇게 실어놨어요. 여기 이제 영대 사진하고 그 영대를 좀 더 가까이 가가지고 이제 상계님의 그 채백이 모셔져 있는 이제 요쪽은 상계님의 채백이 모셔져 있는 곳이고 요 오른쪽은 이제 정씨 성모님의 채백이 모셔져 있는 곳이에요. 이 사진을 게재해 놓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좀 뭐랄까 캡션글을 달았죠. 이렇게 돼 있어요. 전북 김제시 금산면 금살리 오리알터에 소재한 증산법종교에 있는 전각 10여 개기 가운데 그 중심인 영대가 있는데 이곳에 이곳 성묘원에 증산상계님과 정시성모님 양이분의 채백이 모셔져 있다. 그러니까 이곳이 산수다 이런 얘기예요. 상계님의 채백이 이곳 영대에 모셔지는 과정에서 하감 선생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이제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사실은 바로 누가 이것을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냐면은 하감 이중성 선생님이다. 그럼 왜 그러냐 이제 하는 건데 그 얘기를 이제 이인수 선생님이 해주신 거예요. 이 얘기를 이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요, 얘기는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면 참으로 부끄러운 얘기예요. 왜냐면은 그 얘기를 이제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뭐랄까 이제 그 주제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이제 또 얘기를 또 덧붙이고 오늘 말씀을 그렇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10여 년 전에도 증산 참신앙 시절에도 상계님의 성골 순환사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제목으로 한번 이것을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알린 적이 있어요.
그걸 이제 간략하게 다시 말씀드려 보면요. 사실 이 얘기는 상계님의 그 신앙인이라면 상계님과 수보님을 천지 일월 부모님, 군사부로 모시는 그런 모든 신앙인들은 사실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마음 아프고 참으로 너무도 안타까운 얘기인데 있잖아요. 상계님께서 1909년 음력 6월 24일 날 이제 어천하시고, 상계님의 체백은 어디에 모셔지게 되냐면은 그 구리굴 뒷산에 장태날이라는 곳에 이제 모셔지게 돼요. 거기가 이제 최초의 상계님 산소였어요. 그런데 쭉 이렇게 이제 모셔져 오다가, 1921년, 신유년이요. 제가 이제 도표로 그랬습니다만은 이 복잡한 도표는 이제 자세히 설명하는 건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이제 1921년 신유년에 3월 3일 날, 그때 이제 상계님의 성골이 도굴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도굴이라는 건 뭐예요? 도라는 것은 훔친다는 거예요. 상계님의 뼈를 훔친다는 거예요. 누군가 와서 무덤을 파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남주 이정립 선생이 이제 그 저술하신 증산 교사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경전 선생님께서 이렇게 그 편술하신 이 도전에 그 내용이 자세히 써 있어요. 이제 1921년 신유년에 그 이제 조철제가 상계님의 성고를 이렇게 이제 도굴에 갑니다. 그래가지고는 어디다가 이제 모셨냐면은 그 이제 그 통사동 전의 이씨 제실 영모제라고 그래요. 그 제실의 이름이 영모제예요. 영모제라는 것은 영원히 사모한다. 조상님의 은혜를 영원히 사모한다. 이런 뜻에 가진 그 영모제인데요. 거기다 모셔놓고 이제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을 찾아오신 분이 누구냐면은 이제 그 삼변요원의 주관자 그 대신은 바로 문공신 성도님이 찾아와요. 이제 이 사실도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언제냐면은 1922년 임술년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이 경전 선생님께서 이제 도전에 이렇게 이제 그 여기다 정리해 놓으셨거든요. 성고를 찾기 위한 공신의 노력 이러한 이제 소제목으로 써놨어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000편 140장인데요. 거기 보면 이제 5절에 이렇게 나와요. 1922년 임술년 정월 23일에 이제 그 두 사람이 다시 공신을 찾아와 조철제가 상계님의 성고를 도굴하여 영모제에 숨겨두었는데 내일 새벽에 북간도로 모셔간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게 하거늘 일찍이 공신이 고부경찰서에 갇혀 있을 때, 이건 이제 1907년 8년 넘어가는 그 사이에 있었던 백의군왕 백의장 상도수 공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일찍이 공신이 고부경찰서에 갇혀 있을 때 상인의 말씀, 공신아 내 몸이 조선을 떠나면 안 되느니라 하신 상기님의 말씀이 불현듯 되살아나는지라.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는 법적 절차를 밟아서 찾아오려고 했어요. 자, 법적 절차를 밟아 성체를 모셔오려고 하니 공신의 제자 양주선, 민영두, 박노규, 이기선 등이 서둘러 영모제를 습격하고자 강력히 주장을 하며 20여 명을 거느리고 석자가 넘는 강목을 챙겨 통사동으로 찾아가니라. 영모제에 도착하여 문지기 넷을 때려 눕히고 방으로 들어가니 조철제는 이미 도망하고 피우던 담뱃불이 채 꺼지지 않았거늘 공신이 이중벽 속에 숨겨두었던 성고를 찾아 집으로 모시고 와보니 뜻하지 않게 현금 10,000여 원이 들어있더라. 공신은 현금을 경찰서에 가져다 주고 찾아온 성고를 천장 위에 은밀히 모시다가 운살리 신경수의 집으로 옮겨가서 용마루 속에 모시거늘 이 과정에서 성골 가운데 왼팔뼈가 없음을 확인한 공신이 이제 공신을 따르던 제자예요. 종도들이에요. 이제 제자들이에요. 김정호 등으로 하여금 다시 조철제를 추격하게 하여 서대전역에서 그 일행을 붙잡았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돼 있어요. 이것은 이제 남주 이정립 선생님의 그 증산교사에서 이렇게 거의 똑같이 이렇게 정리된 내용이에요.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문공신 이 제자가 문공신 종도님이 상계님의 채백 성고를 찾아옵니다. 참 이게요, 참 읽으면서 야, 이 참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그 서대전역에서 이제 김정호가 그 조철제 일행을 이제 찾게 되는데요. 거기서 이제 붙잡게 되는데 이제 조철제가 왼팔뼈를 상계님의 이제 왼팔뼈를 신복 김윤진에게 주어 도망치게 하여 김정호 등은 조철제가 가진 현금을 빼앗으니라. 이에 조철제가 대전경찰서에 김정호 일행을 강도로 고소하매 경찰이 조철제와 정호 일행을 치조하는 가운데 성골 도굴 사건이 모두 드러나는지라. 이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 자, 문공신과 문공신의 장남 문광옥을 비롯한 김정호와 조철제 등 20여 명이 검거가 돼요. 자, 검거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법적인 이 절차가 진행돼 가지고 문공신은 7년 징역형에 처해져요. 이게 이제 문공신 그 종도한테 이제 이렇게 상계님께서 걸어 놓았던 그 바로 이제 문항도서예요. 문항에 유리해서 이렇게 7년 동안 이렇게 이제 감옥살이를 했거든요. 이제 문공신 성도가 이 문항도서를 받아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7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된 그 이유가, 그 까닭이, 그 원인이 바로 뭐냐면 상계님의 성고를 이 되찾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문공신은 7년 징역형에 처해지고 그래서 이제 대전 형무소에 와가지고 7년 징역형을 살아요. 그게 언제냐면은 1922년부터 1929년까지 기사년까지 있잖아요. 바로 이제 29년에 하감 선생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본격적으로 이 7년 동안에 문공신 종도는 7년 동안에 서대전 형무소 여기서 이제 복역을 하게 돼요. 그렇지만 이제 조철제는 되찾은 돈으로 뇌물을 주어 풀려납니다. 이거 참말로. 이제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결국은 문공신 이 종도가 상계님의 이 성고를 되찾았잖아요. 이제 이것이 어디에 가서 이제 이렇게 그 모셔지게 되냐면요. 이제 정읍경찰서에 일단 보관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1년 뒤인 1923년이에요. 이제 개해년에 그 3월에 보촌교로 인도가 됩니다. 이 상계님의 성골이. 그래가지고 이제 차경석의 보촌교에서는요, 이 상계님의 성골을 어디다가 모시게 되느냐. 이제 그, 정읍군 이반면 신면리 진등마을, 이제 진등마을에다가 이제 빈소에다가 이렇게 안치를 하고, 거기다가 이제 모시게 돼요. 그런데, 조철제는 상계님의 그 성골에 대한 집착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때 다시 조철제가 약 100여 명을 갖다가 이걸 가지고 상계님의 성골을 2차 도굴해 갑니다. 그러니까 도굴함과 동시에 그것이 이제 보촌교에 또 알려져 가지고요. 보촌교에서는 200여 명의 그 어떤 그 신도들을 또 모아서요. 곧바로 다시 되찾아와요. 이런 일이 있었었어요. 야, 이게 이제 1923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상계님의 성골에 이게 순환사예요. 세계 역사상 이게 유례가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그래가지고는 쭉 이렇게 이제 시간이 지납니다. 23, 24, 25, 26, 27년. 그러니까 1927년이 정묘년이에요. 이 정묘년이라고 하면은 하감 이중성 선생께서 정묘년 후반부에 이제 그 어디입니까? 상해 임시정부의 김구 주석의 지시를 받고 이제 그 보촌교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던 그 무렵이었어요. 바로 그때 그 가을 무렵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조철제는 이번에는 누구를 내세우냐면은 상계님의 따님인 이 강수님, 강수님 여사를 갖다가 앞장을 세워가지고 상계님의 성골 인도 청구 소송을 이렇게 해와요.
이때. 그러니까 이 상계님의 이 성골, 이 도굴 사건 내지는 이 순환의 어떤 그 원인이 되는 인물은 바로 조철제예요. 1차 도굴, 2차 도굴, 그리고 또 다시 이제 그렇게 안 되니까 이번에는 상계님의 따님을 내세워가지고, 상계님의 따님이니까 이제 혈육이니까 성골에 대한 권리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성골 인도 청구 소송을 해와요. 그러니까 차경석이는, 차경석 교주는 고민을 하다가 내가 이제 이 소송에서 내가 패소하면 성골을 넘겨줘야 되잖아요. 뭐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 이복 동생 차윤경이에요. 이제 차경석 성도는 사형제예요. 이제 차경석 성도가 장남이고, 이제 원래는 차윤홍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동생이 차윤경인데 이복 동생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차윤칠이 있고 차윤덕이 있어요. 사형제인데, 이제 차윤경은 이제 상계님 성도예요. 상계님 공사에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이제 경석은 자기 이복 동생인 윤경을 시켜가지고, 이 진덕마을 빈소에 이렇게 모시던 상계님 성고를 갖다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그 대은이 뒤에 비룡산이라는 산이 있거든요. 여기다 갖다가 네가 몰래 묻어라. 그런데 묻을 때 이렇게 봉분을 만들어서 묻게 되면 사람들이 알게 되니까 그냥 그 비탈에 묻어라. 평장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내려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차윤경이 모시게 됩니다. 그 위치를 아는 사람은 차윤경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진덕마을 빈소에다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가는 그 다른 사람의 그 머슴 뼈를 갖다 놔요. 이제 그러니까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1928년 무진년 있잖아요. 무진년 이제 이제 봄 무렵부터는 차경석 성도가 본격적으로 상인님을 배신하게 돼요. 이때부터 이제 상인님을 따르지 않게 돼요. 차경석의 처가 그 전주 이씨인데, 처애가 이제 체험한 어떤 영적 체험이 있어요. 처가 이제 보니까 상계님 그 천상에서는 상계님이 쫓겨났다 이거지.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게 되냐면은 바로 이제 차경석의 아버지 차치우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상계님은 이렇게 쫓겨났다 이렇게 돼가지고요. 그때부터 이제 차경석은 상계님을 배반하게 되고, 이것을 1929년 기사년 기사월 기사일에 그 11전 낙성식과 봉안식을 계기로 해서 이것을 신도들과 간부들, 특히 간부들한테 이렇게 선보를 하는 과정에서 이때 이제 하감 선생께서 차경석한테 너는 천만고에 다시 없을 역적놈이다 라고 이렇게 꾸짖는 그런 사건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 사건의 뿌리는 28년까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요. 이 무진년 초. 그래서 이제 28년 이 무진년 초에 차경석이는 이제 노골적으로 배반하려는 마음을 품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 이복 동생 차윤경한테 상인님의 체벽을 이렇게 파갖고 와라. 왜냐하면 내가 없애야 되겠다, 이거.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거 참 이게 뭐랄까, 이 내막을 볼 때 있잖아요. 차경석의 그 심리를 보세요. 상인님의 체벽을 없애다니.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거. 이걸 도굴하려는 자는 조철제고, 결국은 자기가 잘 이렇게 모시려고 하다가 결국은 차경석도 배반하고 이 체벽을 갖다가 없애겠다. 이래가지고 차윤경으로 하여금 네가 체벽을 파와라. 이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근데 이때 차윤경은 어떻게 하냐면은 응하지 않아요. 결국은 차윤경도요, 29년에 차경석이의 그 상계님 배반 사건 이후로는 상계님 신앙을 하지 않고 역시 배반의 대열에 이렇게 합류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차윤경은 차마 그것은 응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경석한테 다른 사람 뼈를 갖다 주고 자기는 그냥 거기다 모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제 경전 선생님의 이 도전에는 거기까지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경전 선생님은 그 이후로는 상계님의 성골, 체백이 어디인지 모른다. 그래가지고 이제 모르니까 이제 산수참배를 안 하게 되는 거고, 이제 찾지 않게 되고 이런 과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서 그 상계님의 그 성골에 대해서, 이 체백에 대해서 있지 않습니까? 이 경전 선생께서 이 편찬하신 이 도전에 있잖아요. 여기에
상계님께서 당신의 성체를 갖다가 차윤경에게 맡기는 그 공사를 행하신 구절이 여기 이 도전에 저는 들어있다고 봐요. 읽으면서 그걸 느꼈어요. 그것을 먼저 경전 선생님께서는 알고 쓰셨는지 모르고 쓰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게 뭐냐면 도전 3편 도문과 성도 289장이에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어떤 공사인지. 하루는 상제님께서 차윤경을 시켜 옹기에 담겨 있는 소주를 가져와라. 이렇게 이제 명하시니까 이제 그 차윤경이 가져다 올리고 상제님께서 큰 대접에다가 가득 부어 연거포 잡수시니라. 그러니까 소주를 있잖아요. 대접에다가 부어가지고 연거포 이렇게 상제님께서 잡수셨어요. 자, 윤경도 술을 좋아하는지라 속으로 저 어른이 한 그릇이야 남겨주시겠지 하고 있는데 상제님께서 혼자 다 드심에 윤경이 내심 섭섭하여 입맛을 다시거늘. 상제님께서 이제 차 윤경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있으니 종이와 붓을 가져오너라 하심으로 윤경이 가져다 올림에 상제님께서 그 종이에다가 한일자를 쓰셔가지고 윤경에게 주시니라.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뭡니까? 한일자라고 하는 것은 상계님의 함자가 일자, 순자 이렇게 되잖아요. 한일자라는 것은 상계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상계님의 성체를 윤경한테 맡기는 저는 공사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제 이때가 이제 1908년 무신년 이 무렵이었어요. 근데 이때 이제 차윤경한테는 어떠한 부인이 있으냐면 이때 갓 시집으로 왔던 17살, 18살 무렵에 이 주팔레라고 하는, 이제 그러니까 17살, 18살이면은 이제 나이가 아직 20대도 안 된. 그렇지만 그때는 이제 그 나이 때 이제 시집을 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주팔레가 시집으로 와가지고, 바로 이제 차윤경의 부인이에요. 이때 상제님께서 1907년, 8년 약 1년 동안 이 정읍 대응이 차경석의 집에 와서 천주공사를 행하셨잖아요. 이때 상제님을 수발 들고 모시고 진지상을 올리고 했던 그 장본인이 누구냐면 바로 그때 시집 왔던 주팔레였어요.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상제님께서 대응리에 계실 때 주로 차윤경의 아내 주팔레가 진지를 지어 드리거늘 이제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이제 이 성구가 암시하는 거, 나타내고 있는 거, 이것이 뭐냐면은 상계님께서는 차윤경한테 한일자를 써가지고 이제 이렇게 줬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나의 성체를, 네가 이렇게, 뭐랄까, 잘,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렇게, 너한테 성체를 맡긴다. 이제 네가 잘 보관하라. 네가 잘 유지하라. 뭐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그 공사하고 이렇게 이 상계님의 이, 뭐랄까, 어천 이후에 상계님의 이 독을 순환사를 봤을 때는 있잖아요. 결국은 누가 차경석의 지시를 받고 비룡산 중턱에다가 상계님의 이 선고를 이제 암장한 거죠. 이 모신 사람은 누구냐면 차윤경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27년, 28년의 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29년에 28년 12월 22일에 그 하감 이중성 선생께서는 이제 그 무진동지에 기도하는 그 인물이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모습을 나타냈고 29년에는 차경석이를 갖다가 역적놈이라고 꾸짖으면서 이제 그 본격적으로 상계님 그 도의 증심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31년 이제 이러면서 이제 이중성 선생께서는 있잖아요. 이 모든 그 어떤 그 상계님 교훈사에 일변 교훈사에 있었던 일들을 다 아시게 돼요. 이제 하감 선생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감 선생은요, 원래 천지개백경을 이렇게 그 편수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잖아요. 당신께서 1928년에 정읍 대응리에 올 때만 해드려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 정읍에는 우물정자기가 수만 개가 펄럭이고 있었고, 길거리에는, 그 집집마다 태울 죽이는 소리가 들렸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가 이렇게 상계님 신앙의 밝은 기운으로 꽉 차 있었는데, 불과 몇 개월도 안 돼가지고 있잖아요. 갑자기 차경석이가 배반하면서 이렇게 말이지 결국은 태울지도 못 읽게 하고 상계님에 대한 신앙을 이렇게 이제 다 이렇게 중지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상계님의 신앙을 지키려는 사람들은 정읍에서 내어 쫓고 하는 과정에서 야, 이거 참 잘못하다가는
이 조화조 하나님이신 미륵불이신 상계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천지공사를 본 모든 자료가 이게 없어지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것을 갖다가 확보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갖다가 모아놓아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바로 이제 경호 10년에 이제 오비낙당당 사건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감 선생께서는요, 결국은 이 상계님의 성체가 맨 처음에 어디에 모셔져 있었고, 이것이 어떻게 도굴됐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차윤경이 바로 이제, 바로 비룡산 죽적에다가 평장했다는 것도 다 알게 돼요. 하감 선생께서는요. 하감 선생은요, 그 특유의 제가 이인수 선생님한테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인간관계에 친화력이 있어요. 누구한테도 이렇게, 뭐랄까, 이중성 선생은 이렇게 배척을 받지 않고, 누구하고도 이렇게 잘 이렇게, 뭐랄까, 친했고, 어느 교단에서도 친했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이인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차경석 성도의 그 자부들, 그러니까 자부라는 것은 아들의 이제 그 아들 며느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쪽 사람들 또 이제 60방주의 그 자제들, 아들들이 다 하감 선생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감 선생은요, 이제 이미 이제 2029, 30, 30일, 이제 2000이 아니네요. 1929, 30, 30일 이렇게 쭉 나가면서 있잖아요. 상계님 천지공사에 대한 어떤 모든 재료를 수집함과 함께 상계님에 대한 관계되는 모든 것을 다 이때 아시게 돼요. 따라서 이제 상계님의 이 성골이 이렇게 도굴됐다가 어떻게 흘러갔다는 걸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요, 결국은 이러한 복잡다단한 그런 그 일변 교훈은 언제 끝나냐면은 1935년에 수부님께서 선언하시고 36년에 이 병자인의 차경석 정도가 이제 별세하면서 일변 교훈이 이제 크게 막을 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37년부터는 뭐냐면 이제 일제 말입으로 들어가면서 민족 종교에 대한 이제 극심한 탄압의 단계로 들어가요. 이제 이때 이후에 활동을 시작하신 분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상계님의 따님이신 이제 화언당 강수님 선사, 그리고 이제 인정상관으로 알려져 있는 이제 여처자, 이런 분들이 이제 활동을 시작하십니다. 이제 강수님 여사는요, 1904년 갑진생이에요. 이제 그리고 이제 이 강수님 그 상계님 따님 있지 않습니까? 이제 화언당이라고 그래요. 이제 강수님 선사. 이분이 이제 1945년 이제 해방이 되면서 새로운 이제 어떤 그런 그 세운과 교훈 환경이 되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지금의 이제 오리알터, 그 오리알터 앞에는 이제 그 금평 저수지가 있고요. 그쪽은 이제 구리골이거든요. 이제 이쪽에 오셔가지고 이제 오늘날의 이제 증산 법정교를 거기다가 이제 일구시게 되는데, 이때 1947년에 이제 상계님의 성고를 이렇게 뭐랄까 찾게 되는 일을 하시게 됩니다. 이제 이 얘기는 어디에 써 있냐면은 바로 이제 화언당 선사의 일대기를 이렇게 그린 화언당 실기, 이제 여기에 이렇게 뭐랄까 적혀 있어요. 화언당 실기는 이 서책은 화언당 강수님 선사는요, 키가 1m 50도 안 되시는 분이에요. 아주 작으신 분이고요. 학교 교육을 전혀 못 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상계님의 따님이시지 않습니까? 이분하고 부부의 의를 맺고, 그러니까 부부란 뜻이에요, 그게. 부부의 의를 맺고, 함께, 증산법종교에 부흥을 시켰던, 구암 김병철 정사님이라고 있어요. 이제, 구암 김병철 정사님은요, 그분의 이제 사진이 또 이제 이 화언당 실기에 이렇게 나와요. 화언당 실기의 맨 앞에는 이제 화언당, 이제 강수님 여사님의 이제 이렇게 사진이 이렇게 게시돼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구암 김병철 정사님의 이렇게 또 사진이 게시돼 있어요. 이 두 분이 이제 증산법종교 창교와 부흥의 중심 되시는 분이에요. 특히 이제 화언당 선사를 모아서 이 모든 것을 갖다가 이렇게 저술했고, 이런 기초를 닦았던 분이 이제 김병철 이 구암 정사예요. 이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화언당 실기를 쓴 거예요.
이 화헌당 실기는 강수님, 그러니까 이제, 그, 화헌당 그분의 이제 일생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증산 법종교의 역사예요. 이게 사실상. 여기에 보면 있잖아요. 어디 나오냐면은 이제 이 상계님의 이 선고를 이제 화헌당으로 볼 때는 당신님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식이 아버지의 그 선고를 찾아가지고 거기다 이제 모시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잖아요. 이제 1947년 정해년의 일이에요. 여기 써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정해년에 180쪽이네요. 성모님께서 하명하시되, 여기 성모님이라는 것은 화헌당 선사의 어머니, 그러니까 정씨 성모님이에요. 이것은 이제 영적으로 하명했다는 거예요. 하명하시되 무자년 1948년 2월 10일에 정읍 차교주의 집에 가서 사실을 물어서 너의 아버님의 체백을 찾아서 모셔오기에 힘을 써라 하시고 이렇게 지시를 내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지시를 받고 화헌당과 김병철은 있잖아요. 이제 그 활동을 개시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내용들이 뒤에 쭉 써 있어요. 어떻게 활동을 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해서 상계님의 이 성골 체백을 찾게 된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내용 중에서 뭐가 빠졌냐면은, 그럼 두 분이 뭘 알아요? 몰라요. 상계님이 체백이 어떻게 해서 이것이 이렇게 결국은 순환을 당한 끝에 어디에 모시져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을 누가 알려주느냐? 이 화헌당과 김병철 두 사람한테 누가 알려주느냐? 바로 이 하감 이중성 선생께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이 책을 읽을 때 좀 이렇게 좀, 물론 증산법정교 영대의 성명원에 상계님이 체백이 모실 수 있다는 것을 확신을 하게 됐죠. 근데 약간은 좀 뭐랄까 좀 미심적인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드님의 얘기를 들으니까 이걸 알려주신 분이 누구예요? 있었구나. 바로 그분이 하감 선생이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하감 선생께서는요, 아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인수님은 아버지를 모시고 그 증산법정교 치성에 몇 번 참석을 하신 적이 있대요. 이제 아버님이 종교의 교주가 아니었으니까 어느 교단에 가서도 이렇게 그 환대를 받았고 환영을 받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아버님이 그때 하셨던 그 말 같은 것을 몇 자락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화헌당 선사는 키가 작고 이렇게 아주 그냥 어떻게 외모는 볼품이 없으신 분이었어요. 그렇지만은 그 이제 어떤 신기가 있어가지고요. 막 펄쩍펄쩍 뛰면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아버지도 그런 말씀 하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이게 참, 그 어떤 그 신의 기운을 받은 뭐랄까, 이 기운을 받아서 저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때 바로 이제 이 무렵에 하감 선생께서 그 화헌당과 이 구암 김병철 그 정사께서 상계님의 체백을 이제 찾게 된다는 걸 아시고 이제 하감 선생께서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누가 바로 차윤경이 상계님의 체백을 비룡산 중척에다가 거기다가 평장에서 이렇게 거기다가 이제 감추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읍에 가면 누구를 족치냐, 누구를 압박하냐, 누구를 회유하냐, 그것은 바로 차윤경이다. 이 사람이 알고 있으니까 이제 이걸 알려줬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런데 화헌당 실기나 증산법정교 60년 사이에는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걸 뭐 왜 안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안 써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결국은 여기 내용이 써 있어요. 결국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꿈 얘기도 나오고 뭐 누굴 만나서 들었다는 얘기 나오는데 사실은 그것은 이제 중간 과정에 있었던 얘기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83쪽에 자, 윤경 노인의 집을 방문하여 찾아온 사유를 말하고 만일 순수히 말을 듣지 않는다면 법적인 수속을 할 수밖에 없노라고 하였더니 차윤경은 잔뜩 겁을 집어먹고 놀라면서 진정하시오. 혈씨께서 오셔서 아버님을 부르고 애통할 때 천사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상예님께서 대답이 없으실 이치가 있을 수 없은즉 한 10여일간 이렇게 기한을 주신다면 그동안 산천에 기도는 늘 해 나왔지만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축원한다면
밤에 현몽이라도 계실 듯하니 그렇게 해주시오. 이렇게 애걸을 했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27년에 비룡산 중턱에 평장을 하고 벌써 몇 년이 지났어요? 47년까지 2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제 그 비룡산 중턱에다가 봉분도 없이 이렇게 쉽게 말하면 암장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서 농사도 짓기도 하고 농사를 또 안 짓기도 하고, 그럼 어떻습니까? 금방 자풀이 자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비가 많이 내려오면은 이제 산사태가 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세월이 1년, 2년, 5년, 10년, 20년 지나다 보니까요, 이제 차인경은 늙었어요. 그리고 가서 보니까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디다 이렇게 모셨었던지를 갖다가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이렇게 모셔져 있는데 그 위치를 못 찾는 건지, 아니면 또 산사태가 나가지고 지형이 바뀌면서 쓸려 내려갔는지 알 수가 없었잖아요. 이제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차윤경은 결국은 찾아냅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성고를 이렇게 이제 그 찾은 성고를 이제 모시고 증산 법정교로 이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차윤경한테 이제 강력하게 그 힘을 발했던 분이 누구냐면 바로 차윤경의 부인인 주팔레 여사예요. 그러니까 주팔레도 성도죠. 주팔레 이제 이분은 상계님에 대한 믿음이 강했고, 그래가지고는 남편을 이렇게 설득한 거예요. 당신이 묻었지 않냐? 당신이 찾아드려야지. 이렇게 이제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이 두 부부가 상계님의 성고를 모시고 이제 구리골 이제 지금의 오리알토 이쪽으로 이제 모셔갖고 와요. 와가지고는 이제 48년 이 무자년에 이제 성고를 이렇게 다시 이렇게 봉안하게 되고, 결국은 1년 뒤 49년에 이제 기축년이죠. 지금의 이제 위치에 이렇게 산소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모시게 된다. 이제 그 뒤로도 또 이제 막 또 문제가 있었어요. 이제 그런 문제는 이제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바로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좀 정리될 게 있는 게 뭐가 있냐면요. 이제 상계님의 성고를 이제 결국은 찾아서 이렇게 따님이 결국 모시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증산법종교의 그 영대라고 하는 곳은 사실 교파를 초월해서 모든 상계님 신앙인들이 이렇게 참배를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참 중요한 성지가 되는 거죠, 거기가. 그런데 이 증산법종교 60년 사에서는 있잖아요. 이렇게 정리되어 있어요. 118쪽에 상계님 채백의 순환. 이제 여기 보면요. 요건 짧은 글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상계님의 채백은 제세시의 종도들에 의하여 동국 장텐날 기슬게 장사여 모셔졌는데, 그 후에 무국도 교주였던 조철제에 의하여 야밤에 상계님의 옥체가 도굴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으니, 이때부터 일부 사육의 눈이 어두운 자들에 의하여 상계님의 옥체는 순환의 시기를 맞게 되었다. 성고를 서로 차지하려는 각 교파 간의 싸움은 교도들을 동원하여 성고를 탈취해가는 실력 행사와 법정 소송이 제기되는 등 큰 분쟁으로 비화하였다. 이런 와중에 보천교 교도 수십 명이 무국도를 습격하여 성보님의 채백을 다시 탈취하는 과정에서 왼손 성골이 분실되고 말았다. 이렇게. 자, 1949년 기축년 태극도 신도로 있다가 본교에 난명한 엄병윤, 신도균, 정기태기가 분실된 상계님의 왼손 성골은 그 당시에 조철제가 수습하여 보관하고 있다고 제보하므로, 이에 강수님, 선사님께서는 상계님의 분실된 성고를 찾아 모시고자 법적인 절차를 밟으니 이듬해 정초 태국도 임원들이 경찰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으나 분실된 성골의 소재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무지몽매한 자들에 의하여 성골의 한 부분이 영원히 분실되고 말았으니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 상계님의 성골 채백이 그 법정교 영대 성묘원에 이렇게 모시져 있지만은, 그 성골 중에서 왼팔, 왼손, 완굴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말씀이 이렇게 정리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또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이제
차윤경을 이렇게 이제 회유하고 설득하고 했던 그 또 그 사람이 그 부인 주팔레 이제 그 여사 아닙니까? 이제 이분도 이제 상계님을 모셨던 성도대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 차윤경 주팔레 부부가 상계님의 그 성고를 찾아서 이제 증산 법정교로 와서 말년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주팔레 이분의 그 묘소는 그 법정교 그 뒷산 수양산 위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주팔레 이분은 이제 이렇게 올 때, 증산 법정교로 올 때 무엇을 가지고 오냐면은 이제 자신이 17살, 18살 무렵에 상해님이 정업 대응에 와 계실 때 자신이 진지를 올리면서 이렇게 수발을 들었잖아요. 이때 상계님께서 뭐랄까 사용하시던 그 식기 그리고 이제 시적 뭐 숟가락 젓가락 그리고 이제 세수대야 이런 걸 갖고 와요. 그리고 또 뭐를 갖고 오냐면은 상계님의 사진 한 장을 가지고 와요. 이제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 증산 법정교 60년 사회 앞에 있는 바로 이 사진이에요. 여기 보면은 증산 교조 증산 상계님 성형 이런 사진이 있어요.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큰 사진이 아니고요. 주팔레 그 성도가 갖고 왔던 사진은 이렇게 조그마한 증명사진이에요. 이걸 갖고 와가지고 이제 주팔레 그 할머니는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 시절이죠. 법정교회에 있는 이제 할머니 성도님하고 같이 이제 어울리실 때 이제 할머니들은 그 치마 밑에 이제 속 주머니가 있잖아요. 주머니 속에 이제 여러 개가 들어가잖아요. 별개 다 있잖아요. 뭐 저도 어린 시절에 할머니 주머니를 봤더니 막 돈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었어요. 여기다 이제 주팔레 그 할머니는 이 상해님의 사진을 꼭 갖고 있다가 다른 할머니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게 바로 증산 상해님 사진이야, 얼굴이야. 이게 보여주고는 얼른 집어넣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냐면은 2013년에 그때 이제 법정교회 그 여성 이모님이 있어요. 간부 이모님한테 이제 직접 우리 증산 참신왕 성소로 모셔와가지고 그때 이제 촬영도 하고 들었던 얘기예요. 그러다가 이제 주팔레 할머니는 이 사진을 돌아가실 때 이제 법정교회에 이제 기증을 하고 그래서 이제 오늘날 거기에 이제 잘 보관되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이제 이것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증산 법정교 60년 사에다가 이렇게 이제 게시를 해서 세상이 아닌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건 뭐냐? 이 사진은 상해님의 사진은 이게 진짜 상해님 사진이냐?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요 상해님 사진이 맞아요. 이게 또 이 사진을 이제 그 사진에 대한 얘기가 쭉 이제 언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제 김호윤 성도가 살아있을 때 이 사진을 보고 맞다 상해님 사진이 얼굴이 맞다 이제 이런 얘기도 이제 있었고요. 상해님께서 1907년 8년 1907년 음력 12월 26일 날 그 고부경무청에다가 의병으로 오인돼서 잡혀 들어가시잖아요. 일명 천자 피금도수 백의구랑 백의장상도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들어가서 상해님께서는 아주 막 당할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그런 뭐랄까 그 고문을 당하시고 죽음의 직전까지 가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무혐의로 풀려나게 되는데 이제 38일 만에 그때 이제 일제는 그 죄수들을 사진을 찍어서 이제 이렇게 수용 기록을 이렇게 뭐랄까 보관했던 그런 제도가 있었던가 봐요. 그때 이제 그 상해님의 사진을 이제 강제로 찍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요. 이제 이 사진이 이제 오래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물기 같은 게 묻었는지 이 코하고 이 눈 밑이 약간 울어 있어요. 근데 상계님의 눈은 형형하게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 병풍이 있고 이제 상계님이 정자관이라는 이 조선시대 때 그 양반들이 쓰는 이런 그 모자가 있지 않습니까? 정자관. 이제 이걸 쓰고 계신 거예요. 근데 상계님이 이런 걸 쓰실 리가 없어요. 이것은 조선시대 때 양반, 특히 이제 초시 정도 이제 이렇게 합격했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쓰는 거기 때문에 상계님이 이것을 쓰셨을 리도 없고, 근데 이걸 그러면 왜 이런 사진이 놓아 있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있잖아요. 상계님께서 막 뭐랄까, 고문을 당한 거 있지 않습니까? 거의 막 죽음의 직전까지 가고, 막 모든 옷은 있지 않습니까? 막 피투성이가 되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근데 사진을 찍는 순간에, 일제 헌병들이 있잖아요. 이런 소품을 이용한 거예요. 뒤에 갖다가 병풍을 갖다가 설치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상해님한테 이 정자관을 씌우고, 이제 옷을 입힌 다음에
이제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상계님 눈이 어떻게 보면 있잖아요. 세속말로 보면 이렇게 막, 좀 약간 썩나 있는 눈이에요. 이렇게요. 원래 상계님 눈매는 굉장히 무서웠대요. 천지개백경 정미편에 보면요. 차경석이 상계님 눈을 올바로 쳐다보지 못했대요. 왜냐하면 그 쏘아보는 그 안광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상계님의 눈은 호랭이 눈이었다는 거예요. 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제가 볼 때 요 생각은 제 생각이에요. 왜 상계님께서 이런 정자관을 쓰게 됐는가. 상계님의 일생에서는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쓰실 수가 없어요. 이런 걸 쓰고 앉아있을 분이 아니에요, 상계님께서. 근데 이것은 뭐냐면은, 그때 일제 경찰이 가지고 있던 소품으로 이렇게 뒤에 병풍 놓고, 이렇게 이제, 강제로 찍게 한 사진이다. 자, 바로 이제 이 사진을 상계님께서, 고부 경무청에서 나오실 때 가지고 나오셨다가,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누구한테 주게 되냐면 바로 상계님을 갖다가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진지를 올리면서 수발을 들었던 바로 이제 주팔레, 차인경의 이제 뭐랄까, 이제 부인이죠. 당시 17, 18살.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것이 보관되어 오다가 결국은 이제, 증산 법정교로 이렇게 이제, 인도가 돼가지고 이 증산 법정교 60년사에 실린 것이다. 이제 이 얘기는 이제 제가 이제 이런 뭐 정자관이라든지 이런 뭐 병풍에 대한 이런 것은 이제 제가 추리를 한 거고요. 이 사진이 상계님의 사진이다! 라고 말한 것은 증산 법정교 간부 이모님의 말씀이에요. 그 이모님, 이름도 있었는데 제가 지금 그냥 오래돼가지고 금방 생각이 안 나네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드렸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이 상계님의 이 독을 대고 다시 찾아와서 오늘날 증산 법정교 영대에 모셔야 되게 되는 이 지난한 과정 속에서, 상계님의 독을 댈 성골을 찾아왔던 장모님은 누구냐? 그것은 문공신 정도예요. 이제 삼변교훈이 주관자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화원당과 김병철 이 두 분한테 이런 내막을 다 알려주어서 차인경을 통해서 이렇게 찾아 모시게 되는 그런 것을 갖다가 정보를 제공해 주신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은 바로 이중성 선생이다라고 하는 두 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다른 주제를 갖고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